음력 10월 보름 백중날이면 밀양 벌판은 신령의 몸짓으로 가득 찬다. 고된 농산일을 잠시 멈추고 펼쳐지는 머슴들의 잔칫날. 그 속엔 풍년 농사의 기원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머슴이 주인이 되는 역설의 미학과 생명력 넘치는 몸짓이 어우러진 백중놀이. 밀양 백중놀이는 농경문화가 낳은 향토성 짙은 축제로 중요 무형문화재 68호로 지정돼 있다. 발달한 개성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뛰어난 예술성을 선사하는 유서 깊은 민중예술. 백중놀이는 단순히 놀이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게 하는 대동단결의 마당이다. 풍년의 바람을 담은 활기차고 구성진 놀이판. 그것이 바로 밀양 백중놀이다. 농사는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 망정을 전후로 한 6월 초의 모심기로 본격적인 한 해 농사가 시작되고 자연의 순리와 절기에 따라 농산일이 진행된다. 모심고 보름이 지나고 나면 바야흐로 논매기철. 세 차례의 논매기가 끝나고 나면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간다. 한 톨싹에서 만곱의 열매가 연걸어가는 시간. 농사에는 계절의 순리가 담겨 있다. 농경 생활을 그린 풍석화에서 보듯 농번기엔 마을 전체가 둘의 농사를 지으며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은 두레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해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두레 조직은 농산일뿐만 아니라 놀이의 공동체로서 농경사회 민속문화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밀양 지역은 영남의 곡창지대로 농경생활의 원형과 풍속들이 잘 전승되고 있다. 밀양 백중놀이가 성립될 수 있었던 데에는 빼어난 지세가 한 몫을 했다. 화학산과 가지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낙동강 지리를 품어 안아 기름진 옥토를 일구었던 것. 밀양은 백중놀이를 비롯해 밀양 아리랑과 아랑 전설 등 설화와 민요, 민속놀이를 아우르는 독특한 풍속들을 꽃피워 나갔다. 특히 심산 계곡이 많고 천연수가 풍부해 농사에 적합한 최상의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밀양의 독특한 민속 문화는 밀양 사람 특유의 멋과 풍류가 더해져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전승되어 오고 있다. 백중의 행사는 농사가 지어지는 곳이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다 성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 지역이 여태까지 전승되어 왔던 것은 비옥한 어떤 농토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은 우리 밀양 사람들이 아주 건실하고 농사 일에 아주 충실하며 그 책임성도 강하면서 멋을 아는 데에 밀양 사람들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멋을 알고 우리의 미를 알고 또 농사일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농경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 오면서 이 놀이가 우리 이 밀양 지방에서 멋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밀양 백중놀이의 과장별 구성을 살펴보면 세 마당 9과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마당 앞놀이는 잡기막이굿, 모정자놀이, 농신제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마당 본놀이는 작두말타기, 양반춤, 병신춤, 범부춤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셋째 마당 뒤풀이는 오북춤과 모든 사람이 한바탕 신명을 풀어내는 화동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68호로 지정된 밀양 백중놀이는 주로 중부 이남 농경 지역에서 세벌 논매기를 마친 음력 7월 보름경 그동안 고된 노역을 해오던 소작인과 머슴들을 위해 지주들이 마련해준 위로 잔치인 셈이다. 이른바 민중의 날에 민중들이 펼치는 밀양 백중놀이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민중예술인데 춤이 많고 각 춤들이 개성이 뚜렷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용신 있게 빛나이다. 금년 농사 잘 되기를 빛나이다. 아, 떨어진 딸수 나겠다. 금년 농사 잘 되겠다. 술마 좋다.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밀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은 백중날 밀양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농신제가 끝나면 좌상 작두말놀이가 이어진다. 생산력의 주체였던 머슴이 이날 하루만큼은 양반 대접을 받는 호사를 누리는 것이다. 풍물가락에 무르익으면 뒤이어 놀이꾼들의 춤판이 벌어진다. 도포자락에 갓을 쓰고 추는 양반춤은 활달한 춤사위가 일품이다. 양반춤이 막바지에 이르면 여러 춤꾼들이 나와 갖가지 병신춤으로 양반을 희롱하며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놀이마당을 선보인다. 병신춤을 바라보던 양반이 흥에 겨워 도포를 벗어던지고 춤판에 뛰어드는데 이렇게 해서 범부춤이 시작된다. 놀이판이 무르익으면 관객은 절로 박수를 치고 장단을 맞추며 하나가 된다. 범부춤에 이어 벌어지는 오복춤은 오행이 순조롭고 오체가 원만하며 오곡풍년과 오복기원의 바람이 담긴 춤이다. 백중놀이는 이렇게 지역 민속의 성격을 뛰어넘어 전 국민의 문화유산이 됐다. 벼농사가 하는 곳에서는 이 두레가 있으면 이 백중놀이를 갖다가 절기마차가 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유독 밀양 백중놀이가 그 문화재 지정되고 이런 것은 그 놀이의 그 향토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놀이꾼 구성 자체가 뭐 춤이 좋다든가 가락이 좋다든가 그리고 백중놀이 보면 그 병신춤판이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예, 그리고 범부춤 또 그 경상도의 어떤 북춤이 타 지방보다도 그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밀양 백중놀이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을까? 1900년대 아전과 평민들이 남사당패 출신과 어울려 만든 보본계를 중심으로 기틀을 다져나간다. 이어 1920년대 후반 작고한 하보경 선생 등이 보본계에 팔을 들여놓게 된다. 이후 1966년까지는 밀양 5.3 친목계의 성격으로 놀이의 형태가 유지됐다. 1967년 밀양 국악협회가 연희를 주관하면서 백중놀이는 대중 속으로 다가오게 된다. 1970년 밀양 아랑제에 출연하면서 백중놀이를 전국에 알리는데 이것이 계기가 됐다. 1980년대 들어서며
밀양예술보존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마침내 중요무형문화재 68호에 지정되게 이른다. 분홍이 많아 양반과 서민의 갈등이 극심했던 밀양 땅에서 양반에 대한 풍자를 통해 위안을 얻었던 밀양 백중놀이. 특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예능 보유자였던 고 하보경 옹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나갔고 이때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윗세대들의 맹렬한 활동으로 현재까지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밀양 백중놀이. 밀양 백중놀이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도 인간다움을 능동적으로 희구했던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 철학이었다. 농경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춤사위가 생성되었고 또 우리 영남의 어떤 자연환경, 밀양이 갖는 자연환경에서부터 춤사위가 생성된 데에 그 연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양반춤에서 두루구리 변형이라는 춤사위는 벼집단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농사를 짓던 그런 어떤 동작에서 춤사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범부춤에서 백임사위라든지 장구꼬지 같은 춤 동작도 농경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춤은 그 도리깨질 할 때 우리가 도리깨를 힘차게 한번 이렇게 그 힘을 줘서 찍을 때에 이 팔과 다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뛰어오르듯이 그런 어떤 동작에서 그 백임새가 만들어졌다고 돌아가신 하보경 할아버지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구꼬지의 춤은 장구잡이와 춤추는 사람의 범부춤을 추는 사람의 어떤 대무 형식인데 절구방아를 찍는 듯한 동작으로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농경생활과의 연관성, 그런가 하면은 범부춤은 나래채라든지 황산악춤 사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의 어떤 그 양태를 가지고 춤을 만들었고 또 나래채 또한 그 독수리 같은 어떤 기상 높은 어떤 새의 어떤 모습에서 춤 동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농사의 어떤 노동 작업의 어떤 형태라든지 또는 자연 환경에서 비롯되는 이런 춤 등에서 춤 동작이 크고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밀양 백중놀이에 사용되는 악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채로운 것이 있다. 사물놀이의 기본 악기 이외에 사장구와 물장구 등이 동원되는 것이다. 백중놀이의 놀이꾼은 흰색의 중이적삼 차림, 논멜 때 손가락에 끼는 대나무로 만든 고동구와 복주머니를 허리에 찼다. 부녀자들은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고 집신을 신고 머리 수건을 두른 평민의 모습 그대로다. 나팔을 들고 있는 이는 농사장원으로 선정된 좌상이다. 작두마를 타게 될 좌상 역시 흰색의 중이적삼을 입지만 그 위에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거꾸로 쓰는 것이 이채로운데 좌상의 도롱이는 양반의 도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백중놀이의 양반은 도포에 갓을 쓴 차림새다. 흰색 중이적삼 위에 흰 도포를 덧입었는데 도포와 갓을 벗으면 범부의 기본 차림이 된다. 밀양 백중놀이에 사용되는 소도구들, 지게와 비슷한 작두말과 햇빛을 가리는 일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장정들이 힘을 겨루는 데는 들돌이 사용됐고 밀양 백중놀이기는 선두에 세워 멀리서도 보이도록 했다.
밀양 백정놀이에 사용되는 소도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신대다. 농신대의 몸체는 1년을 상징하는 360개의 삼대를 모아 만든다. 위에는 굵은 새끼줄 4가닥을 둘러 4계절을 상징하고 가는 새끼줄 12가닥을 둘러 12달을 뜻했다. 왼새끼를 굵게 꼬아 만든 용줄은 그 해에 든 용날의 수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레 꼬았다. 농신대의 가장 윗부분에는 풍년을 상징하는 수숫대를 비롯한 5곡의 이삭을 꽂았고 용줄에는 복주머니를 매달아 두었다. 보름날 이 용을 갈아내면서 요 주머니 안에 우리 그 오곡을 농사 짓는 그 오곡을 여기 보시면 살, 보리, 조, 콩, 수수 요런 그 우리가 기본적인 농사의 어떤 그 기본물입니다. 오곡이라는 거. 요걸 농사가 1년 365일 동안 농사가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요게 우리가 농사 짓는 그 행사니까 백중놀이가 여기다가 오곡을 집어넣고 요거는 농사 잘 되기 위한 기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막 각 본인들이 그 소원 성취문 그 이제 가족이 전부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소원 성취가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글을 적어 넣어서 요 주머니에 넣고 용줄을 달고 농신대를 만들어 세우는 이 일은 밀양 백중놀이의 전 구성원들이 가장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다. 장식 아이가 앞에 석장식 좀 더 쌓아봐놨고 그러면 높이가 나올까 아이가 그 높이에 당사하면 보기 좋겠나 보기 좋겠나만 보고 12층 높이의 농신대를 세우기 위해 조심스레 털을 다져놓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마침내 머슴들이 주인되는 백중날 아침이 밝아왔다. 고사를 지내기 전 농신대를 세우는 이 일은 장정 예닐겁이 합세해야 할 까다로운 작업이다. 농신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오색천의 오방 신장줄을 두르는데 남쪽에는 적재 장군이라 해서 붉은색을, 서쪽은 백제 장군이라 해서 흰색을 메어두었다. 북쪽에는 흑제 장군의 검은색 천, 동쪽은 청제 장군의 푸른색 천을 각각 매달아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놓는다. 농신대가 세워지고 나면 멍석을 깔고 농신 고사 준비에 들어간다. 쪄놓은 밀개떡을 시루째 올리고 재물을 진설하되 특별한 격식은 따지지 않는다. 뭐 격식을 뭐 동성백서 이런 거는 그 무슨들이 깊이 있게는 모르고 이러니까 제사 지는 거는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그 어떤 제사법에 맞춰가지고 채려고 그러면 어떤 그 양반들의 어떤 그런 관습이 되겠지만은 서민들이 전부 갖춰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나는 과일, 그 다음 밀볶이, 그 다음 농주, 밀개떡, 돼지머리하고 명태하고 이렇게 갖춰갖고 하는 겁니다. 예. 돼지머리와 농주, 밀개떡과 밀볶이가 있는 농민들의 소박한 고사상. 특히 농신제에서는 향을 사르는 대신 쑥대향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쑥이 타는 냄새도 나고 그건 이제 이게 향대향으로 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불씨입니다. 그러니까 논두름에 꼽아갖고
부실이 치갖고 논두림 꼽아갖고 불이 오래 가면서 담뱃불도 땡기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딴 뭐 그 일반 제사면처로 향을 꼽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요 숙대향을 갖다 태우는. 이제 백중놀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길게 울리는 영각 소리를 신호 삼아 본격적인 첫째 마당, 즉 앞놀이가 시작된다. 첫째 마당은 잡기마기 굿과 모정자 놀이, 농신제로 이어지는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다. 고사터를 깨끗이 하는 잡기마기 굿이 끝나면 놀이패는 한바탕 신명을 돋우며 모정자 놀이를 한다. 흥이 고조에 달하면 덧대기 춤을 추거나 원을 만들기도 한다. 흙물가락에 맞춰 한바탕 어우러지던 놀이판은 선소리꾼의 모심기 노래를 시작으로 소리판으로 바뀌어간다. 한강수에 모를 부어 의모자 내 기가 난감하네 가서 미량아 산다 북나루펀 우와 예유란터요 칠보야 남자 고개하고 옥상에 행차구경 가서 멋이야 역사 안서반에 예분토가 더
모심기 노래가 끝나고 나면 놀이패들은 늦은 덧배기 가락에 맞춰 놀이마당을 한바탕 돌며 신명을 돋운다. 아이고 영감아 우리 영감아 불쌍하고 원통하네 병야년 흉년에 콩기름 갱주 19그릇 먹고 뒷뜰로 내 세부로 가서 메뚜기 뒷딸까지 채이 죽은 영감마 잘 내라 불쌍하고 원통하되 영암 죽고 간날 밤에 꿈을 꾸니 석원 밑이 척척하네 어화 친구 번인내야 이내 말서 들어보소 해 된다 옥류월 삼북더위 불과치도 더운 날에 밭도 내고 논도 내니 땀이 난다 구슬 같은 땀이 난대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불이 탄대 내라 열심으로 농사지어 부모 봉천하신 후에 나라에게 충성하자 해 선소리꾼이 매기고 놀이꾼들이 받는 논매기 소리는 고된 농사일과 처량한 농사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노동요다. 이어 판노름이 절정에 다다르면 들돌들기가 펼쳐진다. 들돌들기는 장정들의 힘겨루기 시합으로 청년들의 힘자랑이 대단했다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힘쓰는 실력이 돋보이면 꼴모슴에서 중모슴으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머슴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한다. 무거운 돌돌을 들어 장원으로 뽑힌 머슴은 마을의 큰 일꾼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바탕 판노름을 벌였던 놀이패들은 상수의 지휘에 따라 잦은 덮개기 가락으로 시작해 점차 가락을 몰아치며 농신지에 올릴 준비를 한다. 농신제는 마을 전체의 기원을 담은 공동체 행사다. 먼저 부싯돌로 불을 켠 뒤 제사상 좌우에 마련된 쑥대향을 피운다. 쑥은 원래 잡된 것을 정화하는 기운이 있는 것으로 쑥대향을 피움으로써 본격적인 농신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늘 위에 상전님 천사 천하 요왕님 바람기 순조롭고 벌구잡초 없이 하여 금년 농사 잘도 되어 전디 착한 어진 백성 걱정일랑 들어주소. 앞뜰에 용신님 뒤뜰에 용신님 들지도 막아주고 나는 새도 막아주고 빗무름도 막아주소. 자, 용신님께 빛나이다. 금년농사 잘 되기를 빛나이다. 소철과 밑줄이 많이 날기를 빛나이다. 꼬시래 잘해가 수총각 면회라 올게는. 자, 꼬시래 잘해봐라. 이어 마을에서 재담이 좋은 늙은 수총각이 등장하여 총각 신세를 면해달라고 고수례를 한다. 예전에는 질펀한 육두 문자와 양반을 풍자하는 너스리를 떨어 좌증을 웃기는 역할을 했다. 냉일에도 그 용신님과 그 노스님이 대집을 잘 받으시려고 하거든. 이 수총각 장계 가도록 해주시소. 오시래. 내만 주고. 고사가 끝나고 나면 제상에 놓였던 음식을 골고루 음복하는 순서. 기왕이다. 예, 이거 기왕인데. 꼼백이 참인 밀개떡과 밀볶이는 풍년의 상징으로 농사짓는 집에서는 다투어 받아먹으려 했다 한다.
밀겠다. 옛날 밀겠다를 한다. 밀겠다. 그냥 밀겠다.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밑에는 콩 노는 것도 없으면 좋고. 살로 가지고. 맛있다. 자, 오늘 용신들도 자, 지금 음식도 부족하게 먹었으니까 우리 자생짝 뚜나루나 봅시다. 상수에 덧배기 가락을 신호 삼아 둘째 마당, 즉 본놀이를 알리는 작두말 타기가 이어진다. 이때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쓴 좌상은 작두말 위에서 춤을 추며 나팔을 불어 본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이는 곧 머슴이 양반 행세를 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서러움을 흥겹게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머슴들끼리 노는 본놀이에 양반이 등장하여 머슴들을 물리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양반춤을 즐긴다. 양반의 품위를 지키듯 단조롭고 절제된 동작이 일품이다. 덧배기 장단에서 잦은 덧배기 장단으로 가락이 빨라지면 동작이 보다 활발해지며 힘있는 남성미를 유감없이 선보인다. 양반춤의 막바지에 이르면 여러 춤꾼들이 나와 병신춤을 추면서 양반을 희롱하기 시작하고 양반은 쫓기는 듯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중풍쟁이와 난쟁이, 꼽추, 배불뚝이, 떨떨이, 휘줄내기, 문둥이와 봉사, 꼬부랑 할미, 절름바리까지 총 10명의 배역에 펼치는 병신춤이 이어진다. 얼핏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병신춤파는 양반에 대한 속시원한 풍자와 서민들의 카타르시스가 담긴 백정놀이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병신춤을 추던 춤꾼들이 퇴장하면 상쇠는 잦은 덕배기 가락을 치며 다음 춤판을 날린다. 양반춤을 추던 양반이 흥에 겨워 돋보를 벗어던지고 춤판에 뛰어들었다. 활달한 춤 사이로 놀이판을 휘어잡는 범부춤은 양반과 서민이 화합하는 장으로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를 내포한 춤이며 야성미 넘치고 힘찬 백임 사위가 일품이다.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황사나, 독수리의 기상을 닮은 나래채 등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통해 남성미의 백미를 선보였다. 범부춤의 포인트는 장구잡이와의 대무에서 나타나는 백임사위다. 마치 대화를 주고받듯 장구잡이를 마주한 채 흥을 주고받는 이 춤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춤 구성으로 밀양을 대표하는 춤 사이로 손꼽히며 박력 넘치는 에너지를 유감없이 선보인다. 범부춤에 이은 오복춤은 셋째 마당, 즉 뒤풀이를 알리는 춤판이다. 오복춤은 5명의 북잡이가 나와 원으로 둥글게 서서 춤을 추는 것으로 첫 시작은 일렬로 서서 단맞추러 북을 몰아치며 흥을 돋운다. 이러한 오복춤에는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오복춤은 신령의 도치 속에서 추는 남성적인 춤으로 소박하고 단조로운 춤사위 속에 천태만상의 흥치와 강한 생명력의 약동, 힘찬 도약, 화합, 풍요에 대한 기대감 등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윽고 5 춤꾼이 원심을 향해 조여들면서 북배김이 시작된다. 오복침의 막바지에 3차례 반복되는 북배김은 오복침의 백미라 할 만하다. 마치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가 땅을 밟아주는 것 같은 이 북배김은 밀양을 대표하는 춤사위의 역동성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상쇠의 잦은 덧배기 가락을 시작으로 한바탕 화덕마당이 펼쳐진다. 풍물패와 놀이꾼들은 허튼 춤을 추며 어우러지는 것이다. 일년에 한 번 찾아오는 머슴들의 잔칫날. 판을 마감하기 전은 언제나 이렇듯 화통한 놀이로 끝맺음된다. 밀양 백중놀이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이 고된 노동을 위로하고 절반의 성공을 자축하는 시간이다.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원초적 에너지가 넘치는 신명 마당인 것이다. 농사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신명의 시간. 그것이 바로 밀양 백중놀이인 것이다. 머슴이 주인 되는 백중날. 농사의 장원으로 선정된 좌상은 작두마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흥을 돋운다. 구야 구야 칼감마구야 기리동산 칼감마구야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날지 마라 아차하다 떨어지면 속색피기.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새참과 농주는 머슴들에겐 꿀맛과도 같은 휴식의 시간. 고된 농사의 한 고비를 넘긴 여름 들판에서 매년 어김없이 들려오는 구성진 노래 역시 농부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신령의 노래였다. 밀양 백중놀이는 윗세대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전승되어 올 수 있었다. 백중놀이의 기틀을 다졌던 이들의 각고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농경사회에 꽂힌 밀양 백중놀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밀양 백중놀이는 현재 보존회를 구심점으로 전수교육을 통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보존회에서는 우리 것에 관심이 많은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양 백중놀이의 전수 교육을 벌이고 있다. 왼팔 하나 둘셋넷. 전수 교육은 단순히 기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춤사 위에 스민 멋스러움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밀양 백중놀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보유자들의 노력과 책임감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밀양 백중놀이의 맥은 패기와 열정의 젊은이들에 의해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한 해 농사를 위해 피짓땀을 흘려온 농부들의 계절. 음력 7월 보름. 밀양에서는 머슴이 주인되고 일꾼이 양반 대접을 받는 백중놀이가 펼쳐진다. 농부들의 손으로 일궈낸 활기차고 구성진 놀이판. 밀양 백중놀이는 생명력 넘치는 활달한 몸짓과 농부의 애환이 깃든 소리가 어우러진 개성 있는 민중예술이다. 신령의 에너지가 넘치는 농경문화의 꽃. 밀양 백중놀이는 우리 모두가 가꿔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